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출연연이 있습니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범을 시작으로 변변한 기술도 R&D 환경도 없던 척박한 연구 환경에서 과학의 기반을 세운 것이 바로 출연연이죠.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연구로 경제 부흥을 이끌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연연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2개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체 연구자 2,600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 이석훈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는 우리가 줄여서 연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에 소속하고 있는 박사급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 단체입니다. 현재 저희 단체는 총 22개 출연 연구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회원은 박사급 연구 인력 2,600명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미 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연합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출연료 전체 어떤 문제나 아니면 그 과학기술계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개별적인 기관보다는 전체 출연연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의견을 개진을 하고 과학기술계 어떤 싱크탱크 또는 뭐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 출연연구소의 세계적인 명성은 뭐 대단한 수준인데요. 네네. 대신 예전하고 비교하면 위상이 조금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거 사실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뭐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선진 기술 이제 그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국산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거의 원천 기술 개발 또는 뭐 대형 연구 사업 뭐 이런 쪽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쪽에서는 그 성과가 바로 나오기 힘듭니다. 거의 뭐 10년, 20년, 뭐 심지어 지금 이제 그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년 정도 연구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 뭐 지구의 먹거리죠. 근데 앞으로 한 20년 더 연구를 계속 해야지만 어떤 성과가 나올 거라 이런 정도에서 이 그 성과가 나온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성과가 조금 부족했죠 그동안에. 그래서 이 일반 그 국민들의 공감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그 더 하자면은 그 우리가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그 우리 국가 R&D 예산이 100조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작년 2021년도 같은데 그 중에 그 21년도 정부 R&D 예산이 27조 2천억입니다. 네. 그러면 민간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사실은 80조가 넘어요. 그러면 결국 그 예산이 그 중에 이제 국가 정부 R&D 예산 27조 중에서 또 출연연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거의 한 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들이 집중해 투자가 되고 또 하나는 연구 인력을 보면 21년도에 연구 인력이 55만 명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인구 대비 연구 인력이 세계 2위예요. 굉장히 연구 인력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 중에 이제 보면은 대부분이 그 기업체 연구소에 있고 지금 대학 교수님들하고 연구자를 따지면 한 11만 명.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출연연에 있는 연구자가 한 10,000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절대적인 어떤 그 평가 기준, 예를 들어서 논문이나 특허나 이런 부분에 비해 이런 걸 비교를 하면 상당히 출연연이 저조하겠죠. 인력 대비, 예산 대비 따지면. 근데 사실은 그 인력 대비하고 예산 대비를 따지면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출연연의 본래 의무가 역할이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어떤 이슈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한 기간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네. 출연연이 25개 정도 있으면 한 기관에 10년에 하나씩만 꺼내도 사실은 뭐 1년에 한 두세 개씩 나올 텐데 아마 그런 전략을 아직 못 펼쳤던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출연연 연구자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열고 네. 이렇게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런데 우리 출연연이 이 추격형 과학기술 연구에서 선도형 과학기술 연구로 바뀌려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요? 추격형 연구하고 선도형 연구를 조금 이게 이제 일반인들을 비교를 하자면 네. 추격형 연구라는 거는 이미 누군가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을 만들어가는 게 추격형 연구고요. 선도형 연구라는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 네. 없지만 뭔가 필요에 의해서 그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게 가는 길도 잘 모르겠고 네. 그 성과도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런 이제 그 과제 성격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그 도전적인 연구 환경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작년에 그 과학기술기본법에 도전 연구를 할 수 있는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출연연에 적용되고 있는 그 법이 그 과학기술기본법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못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하면 우선 연구 몰입 환경인데요.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그 출연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예산 중에 이제 PBS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 PBS는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벌어서 이제 자기 월급을 이제 채우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 실제로 지금 그 PBS로 인해서 연구자들이 정부에서 출연금으로 제공하는 예산이 한 45% 정도 됩니다. 네. 나머지 50%는 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예산 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몰입 환경이라는 게 출연 연구소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IMF 직후라고 기억이 납니다. 네. 한 26년 전에 저희가 PBS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이라는 네. 걸 도입을 해서 현재 인건비가 100%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계신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걸림돌이다라는 지적이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그 연구자가 그 부족한 인건비를 벌어와서 채워서 이제 네. 우리가 연구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뭐 원래 도입할 때는 그 연구자한테 이제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예산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그런 취지 다 퇴색하고 연구자한테 책임만 가고 뭐 예산 뭐 투명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PBS가 국내 도입된 게 96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적용된 건 97년부터 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입이 되고 나서 불과 몇 년 안 된 2001년도부터 이 PBS 개선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부터. 근데 아직도 이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가 네. 뭐냐면 근데 연구 현장에서 보면 왜 자꾸 개선을 요구를 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2021년이죠. 작년 10월 달에 그 우리 연구원 대상으로 해서 우리 회원이 2,6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1,600명이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90%가 PBS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국회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 데서도 거의 90% 이상이 PBS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연구 현장에서 보면 일단은 그 PBS가 적용되고 나서 이게 연구 파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 이제 과제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또 뭔가 성공이 되는 성과가 나오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네. 그런 기간들이 결국 과제들이 이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보통 뭐 2년, 3년, 뭐 길면 한 뭐 5년, 6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가 단기 성과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뭔가 어떤 분야에 좀 그 연구 역량이 축적되는 네.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연구의 파편화가 일어나는 게 제일 문제고요.
성과를 내려면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지금 출연연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재를 뽑을 때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연구 개발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네. 이 연구 분야 특히 보면은 이제 이게 이루어지려 그러면 첫 번째 인력, 두 번째 예산, 그다음에 세 번째 인프라 이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키스트가 설립이 되고 그 초창기에 그 인력이 없어서 전문한 인력이 없어서 외국에서 이제 우리가 모셔왔잖아요. 그렇게 인력을 보충을 시켰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늘 부족한 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공공기관이라는 그 이 제도 하에서 그러니까 인력을 갖다가 그냥 블라인드 채용을 해라 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연구 분야가 점점 더 세상이 발전하면서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연구 분야의 인력을 뽑으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쪽의 전공자, 핀셋 전공자를 뽑아야 될 네. 굉장히 절실합니다. 연구소에서는. 근데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뭐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 논문 수, 그다음에 뭐 논문의 제목 통해서 이제 연구 분야 뭐 이런 정도로 알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연구자를 우리가 원하는 연구자를 선발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뭐 심지어 연구 전공자가 아니고 연구 지원 전문가, 그러니까 뭐 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네.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쓸 때 이제 공저자로 들어갑니다. 기여도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뭐 네이처, 뭐 사이언스 뭐 이런 데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꼽혀요. 네. 오늘 연구자를 뽑아야 되는데 연구 지원자를 뽑히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생깁니다. 적어도 그쪽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 우리는 보면 이제 외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도 교수의 추천서 정도. 는 최소한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 나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지도 교수의 추천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연구 역량이 어디서 쌓였고 얼마나 쌓였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 지도 교수를 통해서 그쪽에 어떤 네트워크를 갖다가 우리 확보를 할 수 있고 적어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야지 되겠다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왕 그 출연연구소의 연구 경쟁력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피제, 임금 피크제인데요. 이 공공기관에 대한 보상이 과도하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출연연구소의 임피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 시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이 임피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이라는 게 세 분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마사회나 이런 것처럼 어떤 돈을 벌어들이는 공기업,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을 갖다가 구현하는 준정부기관, 그리고 나머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타 공공기관 내에 이제 저희 출연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출연연은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정해져 있어 그 예산을 그에 다 투입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이렇게 대우를 더 잘해줄 수가 없는데 이게 곧 공공기관이라는 그 틀에 딱 묶여버리니까 모든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이제 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든 그 관련된 법률들이 그 기관의 위에 상위법으로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의돼 있어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 임금 피크제 2015년도에 이제 도입이 되긴 했는데 이 연구자들이 이제 이게 경력이 쌓이면서 이게 그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경력이 결국은 업무 역량이 되는 거고 연구 역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다 나은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가 이 연구 분야인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그게 시작해서 발사 성공한까지 12.7년 걸렸어요. 그 중간에 뭐 임금 피크제나 정년이 단축돼가지고 중간에 나가버리면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영향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그냥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강요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각 기관에서는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을 두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그렇게 적용이 됐는데, 그래서 이 출연연에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게 위법하다 네. 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물론 계약은 연구원들이 그 연구자들하고 기관하고 계약을 했지만 이 제도를 시행한 거는 정부의 강요해서 시행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위법하다는 게 나왔으면 적어도 정부에 대해서 그 사후 대책, 조치사항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위헌적입니다.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화,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자로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커지죠. 네.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관장이 바뀌거나 네. 또 연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습니까? 가장 큰 게 사실은 연구 단절입니다. 예. 지금 그 출연연 이제 연구 기관장들 임기가 3년이에요. 이게 사실 3년인데 이 3년도 사실 짧아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기관장이 새로 오게 되면 이제 경영 계획서를 내고 거기에 맞춰서 3년 뒤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구 사업은 지금 6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적어도 3년만 하고 나가버리면 그 뒤에 대한 성과에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뭐 그럴 개연성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기관장이 바뀌게 되면 한쪽으로는 전에 기관장은 이쪽으로 열심히 가자라고 했는데 이건 뭐 정부 정책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뭐 정부가 바뀌면서 기관장이 바뀌면서 야 일로 가야 돼. 그럼 그 전에 했던 걸 다 수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속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그 실적들이 이게 많이 줄어들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그 최근에 이제 예를 보면 그 원자력 네. 탈원전 했다가 그러면서 그 원전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어느 정도 갔다가 여기서부터 멈춰버렸잖아요. 그 사이 한 5년 정도 계속 했었으면, 그러니까 탈원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 안 하더라도 네. 저것도 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탈원전 하면서 다 전기돼 버리고 그 원전을 갖다 해체하는 그런 기술적으로 뭐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연구소의 출연연의 그 기관장이 바뀌면서 똑같은 네.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기관장이 와가지고 첫 해는 연구 업무 파악한다고 뭐 시간 뭐 한 1년 보내버리고, 그리고 그 예산도 본인이 받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전 원장이 받아놓은 예산이에요. 네. 그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본인이 노력해서 이제 예산을 받고 1년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나가야 돼요. 사실은 원장이 자기가 계획을 해갖고 뭔가 띄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주시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딱 1년밖에 안 됩니다. 이건 네.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제 그 지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 윤석열 후보 때죠.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감동을 받고 했던 거 뭐냐면은 그 정치와 과학을 분리를 하겠다. 네. 이게 정부 간섭을 줄이겠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당시에는 그 뭐 부총리제 뭐 수석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도 회롭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도 뭐 그 기대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이 연구 개발이라는 것이 뭔가 지속적으로 장기간 필요한 그런 분야라면 저도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겠다. 네. 특히 지금 정부에서 뭐 과학기술 5대 강국, 뭐 초격자 기술 개발, 뭐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죠.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이 대통령께서 네. 내가 있을 때 원성과를 내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그 기반을 만들어 놓고 후대 대통령이 갔을 때 그 성과를 나올 수 있게 그 기반을 만들겠다는 쪽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네.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면 아마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출연연의 연구자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 하는 각오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특히 이제 현재 그 4차 산업 뭐 혁명
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탄소 중립, 특히 이제 이 기술 패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대변되는 그 대내외 환경 변화, 그리고 이제 세계 과학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네. 이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결국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예. 이 출연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연구자라는 거,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좀 갖고요. 네. 지금 뭐 신정부에서 지금 아마 그 국무조정실 아마 대통령이 그 위원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혁신위원회 있고 이제 아마 그 국무총리가 아마 단장으로 있는 규제혁신 추진단 여기에 이제 뭐 출연연 현장에 있는 분들도 이제 참여를 하고요. 네.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계획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지난 6월달에 발표가 됐고 지금 8월 1일부터 이제 발령이 나서 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이슈들이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또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본연의 임무에 좀 열심히 전진해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국민들도 출연연구소에 대한 큰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과 목표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뭐 근데 현재 이제 그 상황에서 보면 이 현재 정부에서 뭐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과학기술 경쟁력이 결국 국가 패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5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걸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출연연들이 이제 거기에 좀 매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어떤 그 환경 개선, 연구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남은 시간을 좀 쓰고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연청 회장으로서 임기가 이제 한 4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임금 피크제 지금 뭐 폐지 부분, 이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스스로도 좀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연연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출연연의 어떤 연구 조직 문화 네. 이 부분을 좀 현장에 좀 접근을 시키는 그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가 성장에는 과학기술이라는 견인차가 있었습니다. 출연연의 우수한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이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 과학기술의 시스템과 정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출연연의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연구개발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